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부과한 대중 관세가 30%로 확정된 가운데 중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이 재고 부족과 운송비 급등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함을 밝혔다고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알리안츠 무역이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무역전쟁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고, 전미제조업협회가 지난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중소제조업체들의 87%가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신학기 용품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의 가격 인상을 경고했고, 랄프 로렌의 CEO는 관세 인상의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과 2026년 초 추가 가격 책정 조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나이키도 6월 초부터 미국에서 일부 신발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산업 기업들이 전례가 없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양측의 관세가 인상되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에 완만하지만 가속화된 성장세를 보였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다만 핀포인트 SM 매니지먼트의 장 지웨이 사장은 산업이익 성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긍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의 전망은 어둡다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다음 달 20일 채권 시장 주요 참가자들을 긴급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재무성이 2025년도 국채 발행 계획안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장기 채권 발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일본의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 엔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40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요가 급감하면서 금리가 급등해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간 일본 국채의 전통적인 매수 세력이었던 일본 생명보험사들이 자본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본 국채 매수를 마무리함에 따라 장기채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토 가스노부 재무상은 오늘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국채의 안정적 소화에 지장이 생긴 건 아니다라면서도 초장기채 시장을 포함한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시장 참가자 및 투자자와의 긴밀한 대화로 적절한 국채 관리 정책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7월 생산량을 결정하는 화상회의를 기존 일정에서 하루 앞당긴 5월 31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가 감산국가 8개국의 협의체는 지난주 3개월 연속 하루 41만 1000배럴 추가 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일정을 앞당겼다는 것은 빠른 합의에 도달했다는 반증이라며 증산 결정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 역시 오늘 아부다비에서 열린 포럼을 통해 오펙 플러스 산유국 그룹은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하루 쉬고 다시 개장한 미국 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현물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선물 시장 급등세 이어졌고,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움직일 이슈가 많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이제 새벽에 국채 입찰을 할 텐데요. 이 미국 국채 입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물 시장 다소 좀 지루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매매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우리의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성시대 필승 마스터입니다.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큰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요. 실제 시장 참여들한테는 또 그런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큰 손실을 입는 경우들이 많은 게 지금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변곡을 미리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550을 못 넘어가면은 일부 조정 온다. 그 조정 자리의 목표는 2700이다. 이런 얘기를 갖고 지난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에 이제 휴장이 되면서 제가 또 우리 국내 선물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가족분들하고 얘기할 그런 특강을 잠깐 했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장은 쉬었지만 국내 선물은 시장이 열려서 어제가 이제 위클 옵션 만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상승한다 쪽으로 이제 봐서 콜 종목, 위클 콜 종목을 가지고 대응하신 분들은 18,000원 한 2만 원 선들의 콜 종목이 한 15배 정도 올라갔고요. 2,000원부터 만원, 2,000원짜리가 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박이 나왔었어요. 2,000원짜리가 13만 원 넘어가는 60에서 한 70배 정도 그런 수익이 나왔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위클 옵션에서는 보통 한 50배 이상의 우리가 얘기하는 대박 수익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해선시대에서 국내 선물 얘기를 하는데 해선시대에서 이제 출연하는 우리 전문가 중에서 제가 국내 선물을 유일하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하고 가족분들한테 국내 선물 그다음에 해외 선물의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국내 선물을 왜 해야 되는지 부분을 갖고 한번 어제 짚어드리고 특강을 했었는데요. 제 화면 잠깐만 비춰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선물을 이제 파생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매매를 하시는데 주로 이제 국내 선물하고 해외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국내 선물하고 해외 선물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물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외부 강연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하시는 시청자분이나 가족분들이 보통 40대 중반, 50대, 60대, 많으면 70대 이렇게 파생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면은 모든 인지 능력들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물론 뭐 빠르신 분 계시겠지만 이제 특히 60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인지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판단이나 순발력도 늦기 때문에 해선과 국선의 이제 장단점을 보시면은 그죠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내 선물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빠른 해선보다는 국내 선물 쪽으로 좀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국내 선물은 좀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좀 젊고 순발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공격적인 투자 이렇게 제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국내 선물 한 계약으로 그죠 한 계약이면은 보통 요즘 한 50만 원 내외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기본 1,000만 원의 증거금이 가입돼야만이 이제 선물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한 계약을 했을 때 국내 선물로 해서 과연 그죠 하루에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갖고 제가 화면에 보이듯이 어제 국내 선물 무려 특강을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했습니다. 저 부분에서 제가 해선시대에서 나와서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가 있습니다. 그죠? 국내 선물하고 그 다음에 옵션 차트 같이 나오는 부분을 갖고 지지장을 읽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어제 특강을 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저 차트를 놓고 그죠? 하루 25만 원 수익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 포인트를 해드렸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 시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켜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국내 선물하고 해외 선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그래도 좀 폼이 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국내 선물하고 해외 선물을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죠? 그거는 역시 매매자 자신의 어떤 투자의 스타일, 그다음에 성격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 종목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선을 한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거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보면은 국내 선물을 잘 배워 두시면은 해외 선물은 제 경험상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국내 선물을 잘하면은 해외 선물은 그냥 좀 더 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을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셔갖고 지금 우리 해선 시대를 하고 있지만 해외 선물 쪽으로 도전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내가 덜 다치고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내 선물 한 계약으로 그죠? 하루에 25만 원, 한 달이면 5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 1,000만 원으로 6천만 원, 6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금이 없었을 때 그죠? 뭐 요즘 다 어렵잖아요, 그죠? 국내 선물 한 계약으로도 충분하게 도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선물 좀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매매자로 우리 해선시대 시청자분하고 필승가족분들이 좀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됐으면 싶어서 제가 이제 특강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갖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을 하기 전에 본인의 스타일이 어떤지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나의 스타일이 어떠한지 보다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해선시대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주 금요일 하락분을 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0시 37분경에는 21,192포인트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시간으로 11시경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기준값인 100보다는 낮지만 3개월 내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1.8% 정도 상승 중인 21,35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일 이슈가 많지 않은 가운데 매매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고 오늘 새벽 국채 입찰을 앞두고 그렇게 이슈가 많지는 않잖아요. 예. 이럴 때 매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제가 인사 말씀 드렸을 때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우리가 지난 거 보면은 전부 그렸던 그림대로 움직이는 게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뭐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부분이겠지만 뭐 어제 미장 휴장 그다음에 이제 유럽장은 대신 상승을 했는데 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관세 부분을 실제 이제 예고를 했다가 유예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우리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의 어떤 직접적인 뭐 우리가 차트 매매한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장이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하기는 진짜 어려운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매매를 하느냐 부분은 평소 제가 얘기하듯이 이제 공부라는 부분,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지지장, 그다음에 차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그걸 알아가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100% 정확한 매매 기법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방향,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방향과 진입 자리,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 부분에 이제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장이 이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또는 행보장이냐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이제 대응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나스닥 같은 경우에 21,550이라는 자리를 계속 강조를 했잖아, 그죠? 네. 그 자리를 돌파해다
돌파해야만 21,700이라는 자리를 갈 수 있다 했었는데 네. 지난주 이제 21,550 그 싼거 쓰리고가 맞고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떨어져서 이제 반등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1,550에서 떨어지면은 21,000 깨고 21,700대에서는 우리가 현금화한 거를 갖고 분할 매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 대응이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저점 사서 이번 기회에 또 청산할 수 있는 요 상황이 될 텐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을 좀 잘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본 부분은 뭐 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라인 하나 그어놓고 그거 보고 그냥 당장 보면 매매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실제 뭐 1년 3년에서 답 없다 이게 파생 시장이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어려울수록 정도를 지키고 기본을 지켜야 된다. 그 부분을 갖고 다시 한번 오늘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공부들은 제 노란톡과 공개방송 오셔가지고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 이슈가 어떻든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가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제 경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보지만 제 OK 차트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뭐 100%는 아니지만 네. 제 기준으로 90% 이상은 거의 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을 기술적으로 조금 더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원래는 21,7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면서 혹시 추세가 깨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도 21,70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고 이를 돌파하면 22,000까지도 가능한가요? 제가 보는 기준은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에서 제일 문제는 이제 내일 모레 FMC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일어선 엔비디아. 네네. 실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렇게 차지하는 이제 볼륨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이제 잘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 가서 그죠 많은 혜택을 받는 어떤 그런 이슈들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라면은 내일 모레 나오는 이제 실적 발표, 그다음에 거기에서 따로 나오는 가이던스가 네. 괜찮다라면은 충분하게 지금 현재 고점 21,550 돌파해서 뭐 우리가 본 21,700까지도 가능하겠지만 네네. 이제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가 뭐 또 부정적으로 나온다라면은 2만도 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열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지금 뭐 뚜껑 열어봐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제 차트상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왔던 이제 1차 지지 목표 21,190 지금 좀 전에 21,192를 찍고 돌아가고 있는데 저 자리가 오늘 제가 이제 1차 매수 받던 자리인데 이미 네. 지금 찍고 가기 때문에 내려오면 뭐 저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뭐 매수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2700대에서 미리 좀 매수 제가 분할 매수 조건으로 했으니까 분할 매수 받으신 분은 지금 21,300대에서는 일부 청산하는 그 상황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700포인트까지 나스닥 선물이 반등할 수 있을지는 FOMC의 회의록과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이슈들은 필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 어떤 전략으로 또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나스닥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 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9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2700포인트도 얘기를 하셨는데 2700포인트는 이거는 오늘 타점은 아닌 거죠? 아니죠. 이미 며칠
그저께는 찍었죠. 찍고 네. 올라오는 상태고 네. 우리가 21,550에서 매도를 해서 네. 그 자리 청산하고 분할 매수 시점이 27,700대. 700에서 지금 21,300 뭐 요 중반 이상에서는 매수 받았던 거 청산 시그널로 보시고 예. 오늘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21,190대에서는 한번 매수 1차 매수 이제 조건으로 받던 부분이고 그 상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21,190 한번 매수 받으시고 내려오면은 21,100 21,100. 예, 요 자리 두 자리 매수 자리들이고요. 네. 매도는 지금 현재 21,374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매도를 바로 좀 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378에서 380 요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단타에서 쳐서 한 40틱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고 1차 매도 자리를 21,430 네. 430하고 520 요 매도 자리 두 자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374는 단타이고요. 단타 378에서 380.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타점을 둘 다 주셨는데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타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1,378이나 80선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 위에 21,430이나 21,520포인트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주셨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21,190이나 21,100포인트 선에서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해서 수익 내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과 함께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점을 가지고 가야 할지 잘 짚어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박스권 횡보 장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불확실성에 어제 오일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오늘 하락 중에 있습니다. 현재 0.81% 정도 하락 중인 61.03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윌리엄스 R,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9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수보다 매도가 더 유리한가요? 지금 오일 일봉이나 현재 움직임 보면은 뭐 저점과 고점이 어느 정도 큰 폭은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간방 사인이 오히려 좀 타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 제 차트상에 보시면은 역배열로 약간 차트들이 좀 역배열이라는 거는 이제 차트가 고점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고점에서 저항에서 이제 매도를 치시고 그 매도가 청산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한번 또 매수를 받아보는 그런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오늘 일단 매도 그다음에 매수 자리는 그대로 드릴 테니까요. 그 자리 가면은 이제 짧게 손절 잡고 대응들 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61불 40대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1차 매도 자리를 지금 61불 짧게 한번 줄 테니까요. 네. 50 초반 55 정도
오요. 예, 55 요 자리 한번 매도 드리고 그다음은 오늘 이제 고점 62불 10대 매도 요 두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는 지금 60불 80이 오늘 저점인데 지금 요 60불 80 살짝 좀 더 깬 데서 한번 매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60.45 자리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저점 60불 초반 60불 02 이렇게 해서 자리 드리고 좀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얘기한 그 두 자리 중간 가격 그 자리에서 매도는 음봉 매수는 양봉 나왔을 때 단타 한번 매도나 매수 대응하는 거는 보너스 쪽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대응을 하실 때 매도는 음봉, 매수는 양봉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관망이 타당해 보이나 현재 매매로 우리가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도가 더 유리해 보이고 61.55선이나 62.10선에서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또 타점을 주셨는데요. 60.45나 60.02달러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누그러지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11시경 소비자 신뢰지수가 잘 나오자 위험자산 심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3,283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2% 넘게 하락 중에 있는데요. 2.08% 정도 하락 중인 3,2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 선물과 관련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면서 조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누그러진 것 같은데 그래서 매도 사인 되신 건가요? 뭐 저는 그냥 기술적인 분석 차트 리스트로서 이제 장을 좀 보는 편이니까요. 예. 지금 현재 제 차트 5분봉인데 5분봉에 보시면은 검정 라인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게 저가놀이. 저가놀이는 이제 매도 뷰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인데 일봉은 우리가 이제 3,100대 아래에서는 매수, 그다음에 3,300 이상에서는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지금 현재는 박스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난주 얘기했지만 추세적으로 간다라면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룸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오늘 상에서 이제 지지장 놓고 매도와 매수 트레이딩하는 위치만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3,295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밑에 이제 매수 자리부터 드리면은 3,200 오늘 83이 저점인데요. 83 살짝 깬 76 정도, 3,276 정도에 한번 1차 매수 자리, 그다음에 네. 3,258을 2차 자리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매도는 지금 현재 3,000 오늘 고점은 저 위인데 요 구간에서 이제 저항 나온 자리가 3,311 한번 저항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3,332 요 두 자리 매도 자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두 자리 매도 두 자리 매수 두 자리 대응하시는 매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여러분들 수익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매수와 매도 타점 각각 2개씩 주셨는데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3,276이나 3,258달러 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3,311이나 3,332달러 선 매도죠. 매도 같은 경우에는 3,311이나 3,332달러 선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 선물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또 필승 마스터님이 나오셨으니까 잘 하시는 국내 선물과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353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정말 그 흐름대로 또 흘러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병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353.60에서 한 10포인트, 적게는 한 7포인트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이제 실제 올라온 건 50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50포인트 오른 거에 한 20% 정도 조정을 준다. 이렇게 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눌림 받는데 342, 343에서 오늘 이제 351 후반대까지 반등하고 야간에 지금 352까지 찍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들은 미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도 봐서 지금 실제 이제 개인들이 매매하기는 힘든 장은 사실 분명한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640 정도에서 한번 저항 나온다 이렇게 봐드렸었는데 2,640 구간에서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저항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 부분에 대한 이제 청산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 드렸었는데 외인들의 현선물 수급 그 중에서 품매도는 이제 상방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세력들이 시장을 조율하는 부분은 현물도 있고 선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이제 중심 무게추를 두는 거는 옵션 매도입니다. 그래서 콜 매도를 치느냐 풋 매도를 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현선물의 움직임이 좀 틀려지는 부분인데 이제까지 지금 한 2달 가까이 외인들은 풋 매도를 계속 사고 있었어요. 네. 즉, 풋 매도라는 얘기는 계속 상방 쪽으로 장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현물도 사고 이제 선물도 같이 따라는 사는데 지금 현재 외인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구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눌러주면 매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움직임이 이제 미장하고 같이 가겠죠. 이제 목요일 날 미장의 영향,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하 그 부분이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금통위에서는 좀 0.25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 지금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 있고 이제 T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뚜껑 열리겠죠, 그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네. 어떤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뭐 당선되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정책이 바뀔 거니까요. 네. 그렇더라도 문제는 지금 미국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경제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느낄 거로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현재 투자를 많이 이제 제한받고 있었는데 신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 부분도 뭐 선물 형태로 나올 테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장은 또 다른 어떤 모양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승장 쪽으로 저는 보고 그 상황이 된다라면은 뭐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도 해소되면서 좀 우리 투자자들한테 좋은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은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추세는 상방으로 잡더라도 우리가 또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필승 마스터님께 전략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선물로 하루에 25만 원 이상씩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로 그게 가능한가요? 25만 원 큰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저한테는 큽니다. 대부분 이제 25만 원 그러면은 뭐 다 틀리겠지만 그죠? 네. 그래도 한 달에 500만 원. 실제 우리나라 평균 이제 봉급 생활자들
한 37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상의 이제 수익금인데 적지 않은 돈이죠, 그죠? 뭐 세금 일부 좀 나가는 부분 감안하더라도 큰 돈이에요, 실제. 그런데 실제 이 파생하시는 분들의 제가 봤을 때 90%는 저 금액을 못 벌고 있어요. 네. 10% 정도 이상만 저 정도 이제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는 저걸 벌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이 나는 돈을 벌고 있다 이 착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먹는 그 부분을 계속 벌고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이제 돈 버는 방법이 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이 있지만 주식을 해서 우리가 대부분 실패해서 그죠 파생으로 오신 분들이 깨놓고 얘기하면 많으십니다. 주식에서 돈 버셨다라면은 그 돈을 지키고 주식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파생으로 오고 또 나중에는 종국에는 진짜 끝도 없는 뭐 코인 시장으로 또 이렇게 가고 하는데 제가 이제 파생하면서 아무나 그냥 해외 선물 쪽으로 뛰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국내 선물을 좀 한번 더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 25만 원이라는 부분 그죠? 선물로 1포인트입니다. 1포인트. 선물로 1포인트가 25만 원이고요. 선물 국내 선물 한 계약 계좌 개설할 때 1,000만 원이 듭니다. 1,000만 원으로 하루 25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50% 수익이죠, 그죠? 1년이면은 6천만 원, 600% 6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25만 원을 꾸준하게 그죠?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짚어드렸었지만 그렇다면은 그죠?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내가 어떤 매매 스타일인지 부분을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시청자분이나 우리 이제 가족분들이 내가 그죠?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남들 버는 만큼 벌고 싶다. 그죠? 욕심이죠. 그죠? 욕심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보시는 화면같이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내 선물은 좀 안정적인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상품을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은 좀 빠르고 그다음에 목표 수익도 좀 높게 가져가고. 근데 국내 선물도 국내 선물 중에서도 국내 선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할 수 있는 특별 상품이 있잖아요. 그죠? 좀 전에 위클 옵션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한 달에 8번의 만기가 있습니다. 위클 옵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만기가 있어요. 그날 보통 이제 작게는 10배, 많으면은 어제같이 한 7, 80배 그런 대박이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뭐 개인들이 그죠? 진짜 사서 끝에서 끝까지 먹지는 못하겠죠. 그죠? 우리가 주식을 사도 템버거 나오더라도 개인은 실제 그죠? 10% 20% 먹고 대부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오랜 연습 경험 통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아래에 있는 자료 참고하셔갖고 그죠? 나한테 맞는 상품들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제가 어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갖고 제가 어제 그다음에 오늘 부분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 이름을 신오케이 차트라고 이름을 붙인 차트인데 보시면은 제가 요 해선 시대에서 이 차트를 제일 먼저 공개를 했던 차트예요. 공개하다가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이 국내 선물에 관심이 좀 많다. 그다음에 실제 이제 국내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 해서 제가 단순화시킨 게 이 신오케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이제 보조 시그널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선물 차트가 있고 위에 옵션 차트가 있습니다. 옵션 차트는 제가 이제 한 4개 종목을 어제 특강을 하면서 이제 넣으라고 했었는데 그 넣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제 노란톡에 오시면은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선물 차트는 그대로 이제 일본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만 보조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스토캐스틱에 넣은 거는 에너지, 샘과 산이라는 매수와 매도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스토캐스틱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선물 차트 보시고 그다음에 위에 콜과 풋 교차 차트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교차 차트에서 중요한 게 있죠, 그죠?
보시면은 여기 라인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라인들이 제가 한 20년 이상 매일매일 가격을 적으면서 세력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가격을 분석해서 이 가격을 뽑은 자리예요. 그게 제가 필승 가격이라고 해서 25만 원부터 뭐 100만 원, 15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걸 다 볼 수 없으니까 제가 20만 원부터 해서 한 60만 원대까지 가격을 여기 넣어놓고 그 부분을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25만 원 버는 거는 그 가격이 지지되는지 저항되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26일 날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했느냐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지 라인을 지키는지 그죠? 라인을 지키는지 그것만 보시고 지키면은 매수. 맞으면은 저항이 맞으면은 매도 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대신 콜과 풋이라는 상품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선물하고 콜하고는 같은 방향. 선물하고 풋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 상품 성격도 제가 특강하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그죠? 요 라인에서 저항 나왔잖아, 그죠? 저항 나오고 밑에서 지지 나왔잖아, 그죠? 요런 구간에 매도 치시면은 요 한 번 매매로 그죠? 5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반복되면은 요걸 익히면 하루 25만 원 한 계약으로 25만 원 수익을 충분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오늘 오전 우리가 매매한 실전 우리가 매매한 내역입니다. 쭉 매매해서 그죠? 아침 뭐 시가 쪽은 제가 최대한 매매를 안 합니다.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가 청산하고 청산 자리 그죠? 349 2030 자리를 얘기해 놨잖아요. 그죠? 349 자리는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지켜야 위로 가는 거고 밑으로 깨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받아서 2% 정도 올라가서 2% 반 올라가서 여기서 청산하고 그죠? 그 자리에서 매도 쳐서 와서 다시 한번 이 구간을 계속 반복하면은 충분하게 하루 25만 원 수익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그죠? 이 저항과 지지 요 구간에서 매도 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도 우리가 가격을 미리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완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하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을 읽어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시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차트라는 표현 대신에 그림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그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저항이 나오는지 보시면은 요 파란 거는 푸시고 빨간 거는 콜이거든요. 콜 지지되면은 매수 그죠? 요 매수 한 번에도 요게 25만 원이에요. 요 한 자리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하루 일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만 기다려서 매매를 하시면 하루 한 계약으로 25만 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계약으로 한 150만 원 정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실제 제가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그거는 많이 익히고 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반복하고 또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하게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항생이나 나스닥, 오일이나 골드 이런 부분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 부분에서 지지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은 오늘 항생 매매하는 부분이에요. 항생도 시가부터 쭉 해서 진입가 청산 가격을 미리 이렇게 다 제시를 합니다. 그 가격에서 목표 타점 와서 그죠? 매수 받고 목표 타점에서 매도 치고 그 올라오는 과정은 어떻게 해요? 파동을 이루잖아. 그죠? 3파동. 그죠? 파동. 3파동, 5파동, 많으면은 뭐 20파동까지 가는데 기본 파동은 3파동이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 받고 그죠? 한 파동, 두 파동, 3파동. 그다음에 고점 여기서 320, 330에서 매도 쳐서 마찬가지 그죠? 한 파동, 두 파동, 3파동, 4파동이 또 빠지는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만 내일 공개 방송하니까 그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고 당연히 그죠? 익혀가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없이 그냥 와서 보면은 바로 매매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그죠? 누가 자리를 주고 누가 종목을 추천한다고 덜컥 물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급하지만 마음은 급하지만 그죠? 1억, 3억, 5억 막 깨지고 나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나는 하루가 급하다. 그죠? 급할수록 돌아가는 거죠. 그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본을 잘 지키셔야 돼요. 기본 모르고 덤벼들면 시장은요 혹독하게 여러분들한테 아픔이라는, 그다음에 손실이라는, 깡통이라는 대가를 줍니다. 다시 한번요 기본 부분 쪽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익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기본을 잘 지키자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그 기본을 필승 마스터님께 배우실 수 있다는 거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업도 있으시면서 부수익으로 매일 25만 원 이상씩 돈을 더 벌어 가신다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시고 자산도 더 크게 불리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아낌없이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님 마치기 전에 아까 주셨던 전략들 혹시 수익이 난 게 있을지 그리고 전략 변경이 필요한 게 있을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자, 5일 골드 나스닥요. 나스닥 80대 제가 이제 매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지금 385까지 쳤잖아요. 그죠? 요 구간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분 같은 경우는 계속 단타 매도 이렇게 치시면은 요 구간이 무려 한 100틱 정도 이상 100틱이면은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음봉 80대 음봉 매도, 쌍고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요 80대가 이제 이전 차트를 보시면은 짧지만 요런 이제 저항 자리가 미리 나와서 제가 위에 자리를 드리면서 요 자리는 한번 단타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요 자리에서 대응하신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40틱에서 한 80틱 정도 수익은 충분하게 나오셨다. 그렇다면은 뭐 40틱 같으면 요즘 한 28만 원 정도, 80틱 같으면은 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제가 국선 한 계약으로 25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목표는 달성하셨다. 이렇게 오.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고요. 뭐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하고 나서 큰 변동은 없는데 그대로 전략 유효. 유효 전략은 그대로 반등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고요. 골드도 뭐 아까 하고 나서 움직임 크게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전략 그대로 유지. 이렇게 오늘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과 골드는 그대로 전략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나스닥 선물 오늘 OK 차트를 통해서 또 주신 전략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이 OK 차트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21,7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해 보이고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2만 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나스닥 선물 전략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일봉 움직임상 저점과 고점이 나왔으니 오늘은 관망이 유리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니 3,300달러 선까지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